제가 볼 땐 그래요. 이제 나스닥은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니까요. 레벨업 되기보다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쇼티지가 나올 수 있는 나스닥 지수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을 좀 조심할 때 이 중국을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나스닥만 보고 있잖아. 왜 이웃나라를 볼 수 있고 일본도 볼 수 있고 인도, 베트남 다 볼 수 있는데 왜 자꾸 나스닥만 보니까 이쪽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별로 얘기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국이 많이 움직였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냐? 중국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돼? 유틸리티, 화학 관련주로 봐야 돼요. 중국이 얘들이 이제 산업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화학 쪽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철강. 이게 유틸리티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 있어? 한번 여러분 한번 써봐. 중국 지수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뭐 움직여요? 중국 지수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움직일 만한 종목이 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중국 지수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올라가는 게 뭐가 있나? 한번 고민 한번 해봐요. 뭐 있어요, 여러분? 자, 중국이 움직인다. 중국 지수 상승. 그러면 국내 지수는 뭐야? 딱 있잖아요. 뭐가 있어? 한번 생각해봐요. 중국이 지수가 딱 올라갔어. 그럼 우리나라 영향을 주는 거. 화학업종.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철강. 얘들이 무조건 정통이에요. 정통주도 있잖아. 화학, 철강, 이런 애들 움직여. 그쵸? 맞죠? 예. 대한유화. 그죠? 그 다음 뭐예요? 금호석유. 이걸,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이런 애들 움직여. 예, 롯데케미칼. 그치. 화정기님, 게임은 약간 약간 처질 수 있어요, 게임은. 판권 때문에 얘들 좀, 움직일 수 있는 게 좀 밀릴 수가 있어요. 화장품도, 화장품은 중국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캐나다. 이쪽을 봐야 돼. 그러니까 철강화학이 정통산업이라 그래. 한번 볼까요? 화학 관련주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한번 볼게요. 자, 롯데케미칼 볼게요. 롯데케미칼.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바닥에서, 어때? 많이 움직였죠? 붕 하고 올라왔어요. 그죠? 이거 봐봐요. 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붕 하고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죠? 여러분, 그죠? 여기 첫 번째는 중국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화학 관련주로 먼저 봐야 돼요. 지수가 먼저 움직인다고 화학 관련주들.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봤고 그 다음에 대한유화 한번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 딱 알고 봐. 많이 움직이죠?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죠? 야, 이게 지수 타는구나. 대한유화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금호석유. 금호석유. 얘도 많이 움직였죠? 봐봐요.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잖아. 타이어 코드.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무 관련주들. 그 다음에 타이어 코드는 어느 쪽이야? 호롱인덕. 얘 한번 볼게요. 얘도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잖아. 이게 이제 화학 관련주예요. 그 다음에 효성 관련주도 어때요? 많이 움직였죠? 효성 TNC. 그죠? 효성화. 뭐 이런 애들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아이디어예요. 자, 우리가 이제 미국만 볼 때 우리가 아이디어를 살짝만 돌렸으면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거 보지 못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스토리텔링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남들은 다 미국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보는 거. 중국은 어떻지? 중국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야, 중국 보자. 야, 중국 올라가면 뭐가 움직이냐? 많이 움직였잖아.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잡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화학 관련주는 이제 중국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 얘들이 또 움직여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걸 생각해봐요. 야, 화학 관련주가 이제 중국 지수가 견인되면서 얘들이 움직이겠구나. 우리가 아이디어를 딱 잡았어. 석유화학. 얘들 움직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철강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제 시작인 거야, 얘들. 그럼 얘들을 잘 봐야죠. 이제 영향을 많이 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중국 경기가 움직이면서 옛날에 우리가 11년 있죠. 08년, 09년, 010년, 011년에 중국 경기 때문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 뭔지 아세요? 그때 뭐뭐 움직였냐면 자동차, 차화정. 화학하고 정유 섹터가 엄청 많이 올랐어.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움직였던 게 차화정이라 그래요. 잘 생각해. 자동차, 화학, 정유. 이게 08년, 09년, 010년, 011년까지 랠리를 펼쳤어. 중국 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통적으로 중국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뭘 봐야 돼? 화학 관련주는 무조건 테마로 움직여요. 자, 이해됐죠? 테마로 움직인다. 이렇게 딱 보면 돼요. 이해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중국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테마로 움직이는. 조선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주는 중국하고 싸우는 업종이에요? 싸우는 업종이 아니야. 가격 경쟁력이 안 돼. 화학 제품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산업이 돌아가지만 조선은 조선의 3대 조선소가 있는 나라는 딱 3군데가 있거든. 어디 있어요? 일본,
그 다음 우리나라, 중국. 근데 일본은 꺾였어.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둘이거든요. 이 가격이 붙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우리가 밀려버려요. 그래서 조선산업은 이제 앞으로 이번에 LNG선 수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이게 한 번에 많이 들어온 거고, 이제 앞으로 조선업체는 유지보수 MRO라 그래요. 그건 뭐냐, 미국 군함들이 있어요. 미국 군함을 유지보수하는 정보보안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때렸잖아. 야, 니네 조선도 이제, 야, 니네 이제 관세, 니네 보험, 정보보안으로 니네 그냥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선업종은 이제 MRO라 그래요. 이제 유지보수하는, 이런 업종만 살아남아요. 예, 제가 볼 땐 그래요. 나머지는 이제 상선을 만들거나 이런 뭐 LNG선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중국하고 부딪혀 버려요. 그래서 조선업종은 MRO 외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얘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화학, 철강, 그래서 화학 움직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 7777 눌러요. 자, 쉽죠? 또를 가르쳐줄게. 제가 또 가르쳐줄게. 7777 눌러. 이제 7771 눌러요. 이렇게 이제 중국 지수가 올라가면 얘가 움직인다. 자,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빨리 눌러. 예. 7777 눌러요. 자, 이거 중국 지수가 올라갔어? 그럼 얘들 보면 되겠구나. 이제 앞으로 이제 무조건 따라 움직이는 업종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지수가 상승해서 또 이렇게 보는 거야. 예, 그게 이제 중국 지수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이라고 외워버려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유튜브가 버퍼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하는 속도가 30초 정도 버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중국 지수 상해 지수가 올라가면 얘들이 움직여요. 지금 말했지만 여러분한테는 10초에서 30초 사이 전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답을 안 해주면 안 들리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똑같은 반복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듣자마자 내가 제일 빨리 왔어요. 그러면 777 딱 물어보면 얘기해주면 말이 반복이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고. 두 번째. 이제 유틸리티 얘기했어요, 제가. 유틸리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유틸리티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유틸리티. 자, 아까 이제 상해 지수를 봤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가 있어요? 자, 아까 가스값 잘 보라고 그랬죠? 가스값. 얘는 왜 가스값을 잘 보라고 그러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멘토가 가스값 잘 보라고 그랬어. 가스값으로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가스값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스값이 왜 보라고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 가스 가격이야. 이 가스값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거 봐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가스값들이 움직이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한번 봐봐요. 여러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가스값이 어때?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이게 상품 가격인데, 이거 봐봐. 가스값이에요, 이게. 가스값 보여요? 이게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좀 늦네. 그죠? 가스값 움직여요? 이게 천연가스 값이에요. 이게 천연가스 가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많이 움직였죠. 1.5달러에서 얼마? 지금 2.67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움직였죠. 바닥에서 어때요? 쭉 끌고 올라갔어요. 이 쭉 올라갔어. 쫙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왜 올라갔을까라고 생각해봐. 그쵸? 이걸 왜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야? 왜 잘 보세요라고 하는 게, 이 가스값이 어때요? 여기에 1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가스값이 올라가. 이거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가스공사라든지 SK가스라든지 한국가스공사 이원 잘 보세요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값이 올라가면 얘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종목들이 이제 따라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 가스값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가스가격 관련주를 보면 돼. 이게 상품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난방공사나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자재 값이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자재 값을 잘 보면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가스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잖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가격들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그러면 이제 가스값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 관련주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디어잖아. 엔비디아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스토리텔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 값을 보고 이걸 우리가 보는 거. 그래서 가스공사 아까 중국 지수를 봤을 때는 화학 관련주, 그 다음에 가스값을 볼 때는 가스값이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가스 관련주들 레벨업 되겠구나. 가격을 보고서 싼 거를 사면 되는 거예요. 자, 되게 쉽죠?
자,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미국 시장만 보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 다른 건 안 보여요. 그냥 엔비디아만 보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이상에서 막 움직이는 것들 많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흔히들 사이드 잡이라고 그래. 사이드 스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이드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메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를 봤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값도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다음 또 뭘 보는 거야? 또 뭘 봐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있어? 잘 생각해 봐요.